다음 세 번째는 이번 주 같은 시장에서 어려운 국면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게 조선업종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요즘 시장 자체가 대형주들이 하여튼 근래 들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대형주가 하루 올라가면 다음날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주가 네. 사실 연속적으로 나온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실적이고요. 근데 조선주는 실적보다도 물론 이제 수준 모멘텀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실적주들은 꾸준하게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업종으로 따지면 업종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거의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박주호님은 이제 실적을 워낙에 많이 따시니까 이제 수주 산업이라든 이쪽에 대해서 약간 원래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사실 그 생각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거의 비슷하신 거죠, 관점이. 그렇죠. 했어요. 지금도 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일단은 조선주가 이제 올라간 자체가 이제 1분기 때 수주 실적이 나왔어요. 저도 수주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 1분기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에요. 작년 2분기 때도 비슷했어요. 2분기, 3분기가 수주가 좀 중요하다 부분이고 이게 조선주의 모멘텀 자체는 어제 오늘 아니거든요. 어떻게 수주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7년도부터 수주가 증가된다고 그랬다가 계속 고꾸라지 가지고 작년도부터는 의미 있게 제가 수준을 증가되고 있는 것 같고 올해도 그런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 모멘텀 자체가 요즘 시장 자체가 트렌드가 실적 시즌이지만은 약간 이슈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반영되는 시장이잖아요.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봐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일단은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조선주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이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라든가 하는 걸 팔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주가 집중된 쪽이 조선주 쪽이에요. 그래서 조선주가 그러면 현재 이번 주에 두드러지게 상승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그중에서 현대중공업 어떻게 보면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압도적이고요. 다른 것들은 10% 20% 정도 20% 정도 전후 정도 좀 되는 건데 차별화 쪽인데 그렇다면 이 정도 보면 어떻게 보면 주도주로서 나서는 게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 명진홍 의원이 명진홍 의원이라든가 강재영 운영력 제가 이어가고 제가 얘기 끊었으니까 얘기하고 우리 명진홍 의원 얘기 듣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제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좋게 얘기를 했었던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연초에도 저는 이제 어떻게 봤었냐면은 올해 시장에서 좀 좋다라고 봤던 쪽이 사실 산업재였거든요. 왜 산업재냐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 전이를 제일 수월하게 하는 쪽이 사실 산업재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재 내에서 조선이 저는 좋다고 봤던 게 뭐냐면 이제 박주호님 말씀하셨던 수주나 이런 거는 작년과 비슷하다고 보시는데 차이는 뭐냐면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조선가가 올라간다 얘기는 결국 배값 자체를 높게 받는다 이 부분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는 LNG 자체를 미국이나 중동에서 유럽이 이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LNG 선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도 했었고 앞으로 카타르에서 또 대규모 발주가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좋은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삼성전자 잠깐 얘기 나왔을 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싫으면은 애플 사면 됩니다. 그죠? 테슬라가 현대차가 싫으면 테슬라 차를 사면 되고요. 대안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조선은 우리나라 LNG선 말고 다른 데 대안이 있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항상 그러잖아요. 글로벌 1등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사실 글로벌 1등 기업이 국내에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글로벌 1등 기업 중에 하나가 조선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현대중공업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가 모멘텀 받는 거고 오늘 사실 저도 이제 추가 상승이 오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상승이 또 나온 거 왜 그러냐면 오늘 수주 발표를 또 대규모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1분기 동안의 대부분의 수주는 다 LNG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수주 받은 거에는 총 오늘 1조 2천억의 수주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1조 정도가 컨테이너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 LNG선 그리고 탱크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작년부터가 이제 LNG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박가 계속 올라갔었고 그리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잠깐 수주가 들어왔다가 한동안 끊겨 있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선 발주가 나왔다 얘기는 앞으로도 컨테이너선 발주 역시도 대규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나중에 탱크선까지만 더 들어온다면 예전에 조선 같은 경우 한번 사이클 타게 되면은 수주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게 3년에서 5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선까지 오는 수주 발표가 나타난 거고 그럼 이제 나중에 탱크선까지가 들어온다 되면은
조선 업황이라는 부분이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업종 자체가 다 올라가니까 이러면 대규모의 상승 사이클이고 글로벌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기간 역시도 이제 확인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제는 지금 현재 조선은 수주라든지 신조선가를 봤을 때는 내년부터가 확실히 흑자 전환이 대부분 된다 그러는데 지금 당장은 적자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란 부분에서 현재는 자유롭다. 이 부분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좀 더 좋지 않을까. 다만 주도주로 나선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 일단 시장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을 거다. 그런 또 시각인 것 같고 강하게 주도주보다는 약간 시장에서 아웃퍼폼한 흐름이 앞으로도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우리 강재원 운용료 생각인 것 같고요. 영진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또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번 그 지난 일요일 밤에 이제 토마토 유튜브에 한밤의 작전회의 방송에서도 그 이번 주 화요일이 되면 조선주가 폭등하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 폭등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 그때 뭐 지난주에도 뭐 그림 그려드릴 때 화요일이 되면 급등이 나타나는데 어디까지 오르냐 하면은 3월 달 그러니까 그 신고가 지금 막 먼저 뚫기 시작하는 그 현대중공업 기준이 아니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3월 한 첫째 주 거기에서 팍 올려쳤다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빈둥빈둥 그것도 그림 정확히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빈둥대면서 쌍바닥 비슷하게 해서 그게 딱 마무리돼 있는 날이 이번 주 화요일인데 거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직전 3월 그 초에 그 고점을 강하게 상회시키면서 대중들이 야 이젠 본격적으로 조선주가 가나보다 하고 뛰어드는 시점 거기서는 또 보름 이상 이제 또 눌림 나오고 빈둥거리다가 또 대중 투자자들이 전혀 관심 없어진 시점 가갖고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가서 거기서 또 급등이 나오는 구조 그렇게 된 거라서요. 이걸 뭐 주도주로 나서나 이렇게 오늘 주제인데 오늘 주도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도주 그쵸? 주도주라는 거는 이제 뭐 이제 제일 강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주도주로 이제 뭐 추경 매수 올라타도 되나 그런 얘기인데 딱 올라타는 순간 이제 또 보름 이상 이제 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렇게 빈둥빈둥 또 나오는 그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또 화요일, 수요일 넘어가고 조선주에 뛰어든다면은 또 보름 이상 물리게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음 주 국면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 지금 굉장히 또 2월 달, 3월 달 이미 바닥은 만들어 놓고 돌아서 나가기 시작한 그러니까 운영력이 주로 방송에서 리바기 얘기 계속 드리죠. 리오프닝 주 중에 또 그 바이오 중에 또 이 어디야 국가 기관 산업 주 중에 그 시점별로 강하게 올려치는 종목들을 계속 가져간다. 근데 바이오 중에서는 이번 주 한미약품 올려친다니까 진짜 한미약품이 제일 강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시점마다 그 섹터들 중심으로 거기는 이제 바닥을 중장기 바닥을 쳐놓고 돌아서 나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르면서도 그러나 초입부이기 때문에 강하면 또 보름 이상 대중들 이제 단기성 매물 빼는 과정들 만들고 또 잊을만 하면 거기서 또 올려치고 이 양상들이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세계의 큰 부류 안에서의 핵심적인 대바닥을 쳐놓고 돌아나가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해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주도주 논리 이런 것보다는 다 딱 그 시점에 순환매 논리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저는 조선주 생각은 일단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일단은 수주로 봐서는 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밸류로 봐서는 현재 주가 사세가 올해 실적도 아니고 내년도 실적도 아니고 내 2024년, 25년도 실적을 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조선주 밸류로 보면 되는데 일단은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2025년도 간다 한다 하더라도 근데 조선주가 성장주는 아니에요. 왜? 과거에 삼성중공업이 업황이 좋을 때 주가 4만 5만 원 갈 때 연간 매출액 14조 원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매출액 6조 7천억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주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조선업황이 안 좋을 때 독구시설 많이 폐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종별로 골고루 수주 받는 게 좋은데 작년도에 LNG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독후에서 건설할 부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컨테이너에서 받았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삼성,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여기인데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수주가 1분기 때 별로 없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오면
골고루 이제 독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게 추가적으로 결국은 지금 실적 자체는 이제 작년도부터 수주가 증가됐고 성과가 높았고 올해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2024년도부터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것 같아 나오기는. 그 2025년도 가면 대체적으로 이제 PER 밸류로 따지면 뭐 15배, 20배 정도 현재 전망치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수주가 더 나오면 이제 2026년도 가면 10배 미만까지 떨어지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2차 전지도 지금 우리가 2024년도까지 보는 것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2004년. 근데 조선주 경기 관련 종목들 2025년도 실적 보고 지금 주도주로서 배팅한다.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저도 모멘텀 자체가 실적보다는 이슈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 나온다 한다면 가겠지만은 근데 조선주가 우리들 양치기 손이라고 하잖아요. 몇 년 동안 속였어요. 실적 턴어라운드 한다 했다가 결국은 안 되고. 근데 이번만큼 저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성과도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도 현재로 봐서는 분위기 자체는 우상향일 것 같은데 어떤 경기 관련 종목도 탁월하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주도주로 나설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많아요. 네, 많아서. 그래서 골고루 간데 현재로 봐서는 약간의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다만 밸류 자체가 너무 높은 수준이고 조선업종 내에서도 현대중공업 외에는 저는 살 게 없다고 봐요.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어차피 중간 지주라서 중간 지주사 쪽이니까. 결국 이제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올라간 만큼 따라간다 정도가 되는 거고. 근데 약간 이제 여기서 딱 하나만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지금 도크가 거의 꽉 차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 맺는 거 보면은 2025년 초중반에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인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내년부터 군포 조선소가 이제 다시금 재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군포. 군산. 그렇지. 군산의 조선소가 지금 폐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가동한다 되면은 캐파가 또 늘어나는 효과가 또 하나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조선 수주가 자꾸 들어오는데 지금 LNG 성안이나 이런 데는 군산에서 힘들고 컨테이너라든지 탱커 같은 경우 들어오면 이제 그쪽이 좀 가동하기 수월한 케이스라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캐파 자체가 좀 더 커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현대중공업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 종목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조선주 내에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선에서는 이등주 종목들 아니 이등주 너무 떴어. 현대중공업. 그렇죠. 현대중공업 근데 현대중공업만 하고 다른 것들은 좀 이제 돌파가 나온 거죠. 3월달에 고가랑 이제 돌파 나온 거고. 근데 현재 시점 조선주들은 어떤 실적이나 이 밸류적인 수치를 놓고선 이게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술 경쟁력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조선 거의 한 10년도 넘었죠. 조선 지금 업황부진 뭐 계속 한 우리나라도 뭐 중국에 밀려서 또 뭐 다시 뭐 되살아난 뭐 일본 뭐 유럽 이런 쪽 때문에 계속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10년 이상 가져갔는데 뭘 했어요? 기술 경쟁력은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LNG 선이든 친환경 선박이든 기술 경쟁력을 넘버원 최첨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죠. 터닝이 업황이 이제 조금 이제 터닝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에서는 역시 1위하고선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면들 또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뽑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 팔아서 조선주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벌써 한 20여 년 가까운 아주 좋은 시기 돈이 그냥 크게 벌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술 경쟁력을 최첨단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두 단계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다 하는 거고 조선은 지금 그 어려운 지금 한 10년 이상의 상황들 속에서도 기술 경쟁력 그걸 유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높이 사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또 실적이 그러니까 또 좋아진 가능성 치킨 거기에 게임이 있는 거죠. 나타났듯이 그쵸. 현재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치킨 게임의 승자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